안녕하십니까. 김기수의 쇼타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2015포인트 근처에 와 있고,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만한 위치 부분엔 근접한 지수의 때에 왔습니다. 해외 시장도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FOMC 성명문 기대만큼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얘기, 거기에 유럽 부분에서 유럽 부분의 지수 자체도 크게 요란한 흐름은 보이기보다는 제한적인 흐름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상해 종합 부분이 오늘 또 역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중국 관련주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형태였고, 그래서 전반적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수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형태의 모습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일정 정도, 어제부터죠. 어제도 프로그램 매도 부분을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끝판까지 못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종마다의 움직임이 다소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큰 시장 안에 외인들의 유동성이 계속 보강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장 내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나타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거기에 OECD 선진국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부분이 지금 돌아서서 나오고 있는 흐름 부분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은 추세를 매매를 합니다. 추세 매매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1월 1일 날 고점을 찍는 그 1년 반 전부터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경기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 부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2008년 10월 부분에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해외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이나 유럽 부분은 2009년 3월 부분에 경기 선행지수가 더 나은 이후에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이후에 다시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가는,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의 힘 정도로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지, 정말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가 하강면을 너무 지속을 했기 때문에 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그 부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시장을 매수하는 부분은 경기 부분을 더, 경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확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부분을 염두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2085포인트 고점을 찍던 당시에 중국은 6,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6,000포인트를 찍은 중국 시장은 3,000포인트고, 우리 시장 2,085포인트를 찍었었던 부분은 이미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왔다.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중국 시장은 우리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이냐? 후진국 시장이다. 그죠? 우리 시장도 이런 준선진 시장으로
되기 이전에 매번 보게 되면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분식회계니 뭐니 뭐 그 경영자의 도덕적인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증권 시장이라는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체력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중국 시장도 뭐 분식회계 지난번에 나오고 뭐 중국 시장 더 크게 상승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국 시장이 결국은 지금의 성장 부분을 어떻게 분배해내고 그 분배에서 잘 정부 정책자가 원하는 그런 시장의 방향으로 가는 정도만 된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올랐지만 아직도 PER 기준 10배가 안 되고 2085포인트 때 13배였던 걸 비하면 아직도 우리 시장은 추가 상승해야 될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선업종 오늘도 역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부분에서는 다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 기준 다시 35,000원, 35,500원 이하로 늘어오는 자리라 나타나게 된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냐면 조선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그죠? 90불에 가까우고 여러분들이 차 기름 넣는 가격,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그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여러분들 매번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유 생산을 더 해야 된다. 더 하기 위해서는 심해, 해양, 그죠? 드릴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정도는 눌림목 시는 계속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화학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호남석유화학은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쉬는 흐름,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화학업종 정도를 공략하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해외 건설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70불 이상 될 경우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발주 물량이 대폭적으로 적었었는데 그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런 업종의 순환 부분이 나타나고 그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업종이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증권주 오늘 어제 미리 옆으로 횡보했었던 부분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 추가 상승 시에는 단기 매매자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 부분, 어제도 말씀드린 추세를 돌린 삼성화재라든지 보험업종 부분들은 가격 매력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종목 군단들을 공략하는 부분.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IT 그리고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도 지금 횡복 놓여 있는 상황이고, IT 부분도 올라가질 못하고 삼성전자가 쉬니까 투신권의 매물 폭격을 직격탄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수급의 불균형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보다는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이전 저점을 하회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의 우리 기업들의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는 경기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오늘 하락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투신권의 과잉 매도 부분이 일정 정도 자리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월화 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부분에서 지수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포인트 부분이 단기 저항권이다. 그 저항권에서 2030포인트와 2000포인트의 지지 확인 과정을 갖는 박스권을 염두에 둔 흐름 속에서,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없다면 주식을 잘 보유하고 계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모두 다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2015포인트 앞으로 무엇을 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랠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말 연초에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기 주간인 이번 주에
오히려 우량주들을 저점으로 사는 기회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9시 뉴스 보셨어요? 2000포인트 우리나라가 3년 만에 돌파를 했는데 떡하니 헤드라인 뉴스로 1번 뉴스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계산 곰 이야기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봐야 할 것들 보겠습니다. 이순복 주임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슬란드 IMF의 그 구제금융에 대한 찬반 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기 때문에 좀 촉각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물론 이제 무언가 해결하는 부분이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지준율 인상,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오늘 밤에 아이슬란드의 구제금융 찬반이 끝나면 지금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략가들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휴가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변동성, 무언가 조정을 빌미는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물 매도에 한번 초점을 기울이시고요. 환율 체크 잘 하시면 무난한 2000포인트 안착으로 한 주를 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승리투자클럽의 김기수 팀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